10월 29일에 iOS 18.1이 정식으로 배포되면서 아이폰 15 프로 이상 사용자들은 애플 인텔리전스의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사진 편집의 클린업이나 글쓰기 도구, 이메일 요약, 통화 녹음을 텍스트로 변경해주는 정도였고, 이마저도 한국어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체감을 느낄 수 있는 업데이트는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18.2 베타 업데이트가 시작됐는데 18.2에선 이미지나 이모지 관련 기능인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도 사용할 수 있고, 시리에서 챗 GPT를 사용하거나 하는 기능들이 추가됐고, 카메라 컨트롤 탑재된 아이폰 16 시리즈 이상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비주얼 인텔리전스까지 이전보다 조금 더 실사용에 체감될 만한 기능들이 있어요. 업데이트하고 며칠 동안 사용해봤는데 간단하게 기능 살펴볼게요. 지난 WWDC에서 공개됐을 때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기능인데, 시리랑 챗 GPT가 통합된다는 소식이었어요. 18.1까지는 그냥 애니메이션만 달라지고 기존의 시리랑 똑같았는데, 이제 챗 GPT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활용도가 조금 더 늘어났고 화면을 인식하는 기능까지 추가됐어요. 애플 인텔리전스 설정에 보면 챗 GPT 항목이 따로 있고, 여기서 활성화를 시켜주면 되는데 굳이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시리를 불러내면 시리를 통해서 사용되는데, 여기에 Ask Chat GPT라고 입력하고 그 뒤에 다른 명령어를 입력하면 챗 GPT를 통한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화면 인식도 가능해서 사진에 보이는 장소나 음식 같은 것도 알려주고 해당 내용을 번역도 해주고 하니까 조금은 쓸모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챗 GPT로 물어볼 땐 한글로도 가능하니까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베타고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가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주얼 인텔리전스라는 기능도 생겼어요. 이건 카메라 컨트롤 기능이 있는 아이폰 16 시리즈에만 해당되는 기능인데, 실행은 카메라 컨트롤을 꾹 누르면 시리 애니메이션이 살짝 나오면서 카메라가 켜져요. 기존 카메라 화면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인데, 아래에 보면 아이콘이 있어요. 왼쪽에는 캡처된 피사체에 대해 알려주는 기능이고, 오른쪽엔 구글에서 검색해주는 기능이에요. 가운데 셔터 버튼 같은 걸 누르고 캡처를 하면 이 두 기능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약간 그 갤럭시의 서클 투 서치나 구글 렌즈 같은 기능인데, 아이폰 화면에 나와 있는 걸 검색하고 그런 것도 지원해주면 좋을 텐데 아직은 이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이 기능 소개 영상에서 보면 공연 포스터를 캡처하면 일정이나 정보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한국어도 지원하고 하면 국내에선 또 어떻게 사용될지도 궁금한 부분이에요. 해외에서 번역 기능을 사용하거나 할 때는 좋은 것 같은데, 그냥 아이폰에 있는 화면도 인식을 해서 번역해주고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글쓰기 도구도 챗 GPT를 활용할 수 있게 됐어요. 기존에 작성한 내용에 챗 GPT로 수정을 한다거나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챗 GPT를 통해서 제가 대충 주제를 몇 개 던져주면 글을 써주기도 해요. 그냥 써주는 것도 있고 아래 메뉴에서 다른 제한들도 있으니까 상황에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챗 GPT가 해주는 거라 한글로도 가능하더라고요. 뭔가 이 기능은 지금 아무리 챗 GPT가 해준다고 하더라도 한국어 지원이 제대로 된 이후에나 쓸만할 것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기대하고 있는 기능이기도 해요. 물론 다른 기능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능은 한국어를 많이 이해해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다음은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인데, 개인적으로 가장 기다렸던 기능 중 하나였어요. 근데 이것도 애플 인텔리전스처럼 사전 승인이 필요했는데 승인이 오래 걸려서 조금 늦게 써보게 됐어요. 일단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는 총 3가지예요. 단어를 던져주면 그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플레이그라운드랑, 그림이랑 단어를 조합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완드, 그리고 나만의 이미지를 만드는 젠모지까지 총 3개의 기능인데, 먼저 플레이그라운드부터 해보면
기본 화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미지를 등록하거나 아래에 있는 테마를 선택해 주면 돼요. 물론 텍스트 입력도 가능하고요. 이것저것 만들어 보니까 이걸로 뭔가 엄청난 결과물을 기대한다기보단 그냥 재미삼아 프로필 사진 같은 걸로 쓰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니면 그리고 싶은 그림을 미리 구상해보는 용도로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드는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알아서 그림을 그려주고, 손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단어랑 같이 조합을 해주면 또 결과물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AI 결과물이다 보니 가끔 이상한 그림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건 차차 좋아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젠모지는 이모지를 만드는 건데, 이모지 입력 부분에서 검색 옆에 젠모지 아이콘을 눌러주면 시작되고, 단어를 입력을 해주면 적당한 이모지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여러 개의 선택지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이모지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고, 서드파티 앱에서도 젠모지를 사용하면 할 수는 있는데 이모지가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저장된 이미지 상태로 저장이 되더라고요. 대부분 그렇겠지만 서드파티 메신저 사용 비중이 일반 메시지 앱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될지는 모르지만 귀여운 기능이기는 해요. 그리고 기본 앱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서 좀 기대했는데 이게 앱 업데이트가 필요한 건지 아직 베타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가장 큰 예로 전화의 기본 앱을 ADAS로 바꾼다거나 한다는 건데, 지금 전화 앱을 보면 페이스타임이랑 일반 전화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메일 앱은 또 지메일 앱이 있고, 브라우저는 사파리, 엣지, 크롬 전부 다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iOS에서는 사파리가 아니면 사실 실사용하기에는 꽤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딱히 필요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지 플레이그라운드 승인이 늦어져서 조금 아쉬웠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작동 자체는 잘 됐어요. 이 정도면 처음에 애플이 얘기했던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능은 대부분 나온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돼도 좀 애매하다고 느껴지는 게 한국어 지원이 안 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AI는 언어랑 밀접한 관계가 있고 명령어를 통해 실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내년에 한국어 정식 지원할 때쯤엔 완성도가 많이 올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알아본 iOS 18.2 베타는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추후에 얼마든지 변경이나 추가 삭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